네, 20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쟁에 대한 평가고요. 일단 밑으로 바로 내려가는 거죠. 기억. 갑의 주장은 약화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약화가 되려면 약화 판단은 사실 되게 쉬워요. 약화 판단은 어떻게 한다고요? 앞의 내용에 대한 부정이 갑에 있어야 돼요. 하려는 의도와 시도하는 의도가 구분될 수 있다면 약화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어떤 게 나와야지 어 약화가 되는 거죠? 하려는 의도와 시도하려는 의도가 선명히 구분될 수 없다. 이게 나와야지 약화가 되는 거예요. 갑 한번 내용 볼게요. 제일 처음에 의도한다라는 것은 하기로 의도하는 것은 내가 그걸 할 것이다라고 믿는 거래요. 하기로 의도하는 거 할 것이라는 믿음 여기다 이제 필충 써 놨습니다. 그다음에 갑 한번 볼게요. 갑은 지금 타려는 의도가 아니라 시도하려는 의도를 가진 거다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나온지를 보니까 지금 이 필충이고 밑에 할 것이라는 믿음 없이도 하려는 의도를 가질 수 있대요. 그래서 탈 것이라고 믿지 않아도 타려고 의도할 수는 있다. 지금 필충 관계가 거짓이다라고 부정하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타려는 의도가 아니라 시도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이다. 이 사람은 갑은 오히려 그거를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갑의 주장과 같은 겁니다, 오히려. 갑의 주장을 약화하려면 하도라는 의도와 시도하려는 의도가 구분될 수 없다라는 게 나와야지 갑의 주장이 약화되는데 갑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기억은 틀린 겁니다. 기억 있는 거 지워주세요. 그럼 디귿만 보면 되겠네요. 의도하기 위해서는 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없어야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갑은 동의하지 않는다. 그럼 갑이 뭐라고 말을 해야죠? 어떻게 해야지 동의하지 않죠? 의도하기 위해서는 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뭘 봤죠? 의도라는 것은 할 것이라는 믿음이에요. 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아니라 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갑이 동의하지 않는다? 틀린 내용이죠. 디귿 바로 지워지는 겁니다. 정답은 몇 번? 2번. 지금 어떻게 풀었죠? 나머지 나머지 부분은 읽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만 판단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생각은 지금 여기다 제가 별도로 적었지만 시험 풀 때는 그것까지 자연스럽게 머릿속에서 처리한 거죠. 그래서 바로 "갑은 동의하지 않는다. 틀렸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사실 이게 되려면은 부정이 좀 익숙해져야 돼요. 부정 표현 만드는 게 익숙해져야지만 지금 쉽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수로를 중심으로 사고해서 정확한 부정을 만드는 거에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는 거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22번 문제 한번 볼게요. 동그라미 기억과 동그라미 니은에 대한 평가로 적절한 것 고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지금 일단 밑을 보니깐요. 동그라미 기억을 약화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 가운데 더 지혜로운 자가 있다면 동그라미 기억, 논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미 곧 지각일까? 알미, 지각을 의미하는지 정의하는 거죠. 사실 정의가 필요 충분 조건과 똑같은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문제 풀 때는 우리가 추리 논증 문제를 풀 때는 거의 그렇게 비슷하게 접근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반대하는 논증이에요. 원제를 보니깐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각은 이제 다르기 때문에 지각에 의해 얻게 되는 의견은 각자한테 참이될 것이다. 그게 이야기하는 게 그렇기 때문에 각자한테 참이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그 직접 지각하는 사람보다 더 권위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경우는 어떻게 누가 누구를 가르칠 수 있겠는가? 알문지각과 다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알미 곧 지각이면은 누가 누구를 가르칠 수 없다. 알미 곧 지각이면은 지혜라는 게 다 각자이기 때문에 누가 누구보다 더 지혜로울 수 없다. 그게 뭐다? 역설적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알면 지각과 다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대표적인 역설을 통한 정보 도출이고 이 논증에 대한 패턴 잘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죠. 동그라미 기억의 논증은 사람들 가운데 더 지혜로운 자가 있다라는 걸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 가운데 더 지혜로운 자가 있기 때문에 지금 지각이 곧 알미면은 사람들 사이에 지레 자가 없어지는데 그게 바로 역설적인 상황이라는 거죠. 알물 곧 지각이라고 하면 역설적인 상황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알은 지각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기억 논증에서는 사람들 가운데 더 지혜로운 자가 있다라는 걸 당연히 받아들이는 거죠. 동그라미 기억을 약화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되시나요? 너무 쉬워요. 동그라미 기억은 약화가 아니에요. 동그라미 기억 지워버리세요. 그러면 이제 니은 디귿만 남았습니다. 니은을 볼게요. 자, 동그라미 니은 보니깐요. 앞에 어떤 것을 기억함에도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니은을 약화해야 돼요. 그러면 동그라미 니은은 뭐가 나와야죠? 기억하면 안다라는 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기억하면 안다.
자, 또 다른 논증. 자, 보는 것이 지각이에요. 알미 지각이라고 한다면 본다라는 것은 안다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제가 찾는 것은 기억하면 안다가 있는지를 보는 거죠. 그게 기억하면 안다가 있어야지만 약화가 되니까요. 눈을 감은 이상 알지 못한다고 하는 거고 눈을 감은 경우에도 기억할 것이다. 결국 알지 못한다고 하는데 기억은 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러면서 알면서 알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깔려 있는 것은 기억하는 것은 안다가 있는 거죠. 기억하니까 아는 것이고 동시에 알지 못한다. 즉 기억하면 알다라는 게 동그라미 니은의 숨은 전제로 있는 거예요. 동그라미 니은 약화하는 거 맞죠? 니은 맞습니다. 정답은 몇 번? 1번. 이렇게 풀고 저는 넘어갔습니다. 실제로는 시험장에서 체크는 안 했지만 디귿 이공이 가볍게 확인했어요. 지각을 통해 알에 도달할 수 있다. 약화하려면은 지각을 통해 알에 도달할 수 없다라는 게 나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1번과 2번 특히 1번 논증 아까 전에 봤던 거 조금 더 봤죠. 2번도 사실 결국 결론은 이제 역설을 통한 정보 도출로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기억은 알미 지각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지 지각을 통해 알에 도달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지각이 알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일 수는 있는 거죠. 근데 지각이 곧 알면 아니다. 이런 말은 틀렸다라는 겁니다. 지각을 통해서 알에 도달할 수 없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약화 아니구나 판단하고 확신을 가지고 1번 고르고 넘어갔습니다. 자, 이제 23번이에요. 23번. 여러분들 좀 헷갈리는 문제이기도 하죠. 근데 이제 논증의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리고 결론을 지시하는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풀 수 있습니다. 1번 문제부터 A부터 읽어 나가는 식으로 풀어 나갔습니다. 자, 여기서는 실제 저는 시간이 좀 걸렸어요. 근데 앞쪽에서 벌어 놓은 시간을 가지고 활용을 한 거죠. 제일 처음에 A를 보면서 드는 생각은 '아 이게 조건문이다.'라는 게 보여야죠. 동일 사건에 대해서 법관들의 판단이 불일치한다면 의미론적 불일치거나 추가 근거의 불일치에 비롯된 것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한다면 여기 선언 이거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 뿐인 거예요. 자, 뒤를 보니까 이제 B에서 이어지려고 하니까 이제 의미론적 불일치에서 해당하는 경우에는 또 조건문 나와요. 법정 용어의 의미를 확정하는 순간 해소될 수 있다. 그러나 의미가 일치하는 순간에도 판단의 불일치가 발생한다. 지금 뭐죠? C가 B의 후권을 부정하네요. 그래서 B랑 C랑 결합해서 의미론적 불일치가라고 볼 수가 없다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B부터 D까지가 하나의 박스가 되는구나. B랑 C가 결합해서 D로 이어진다. B랑 C가 결합해서 D로 이어진다. B랑 C가 결합해서 D로 이어진다라는 거에서 찾았는데 놀랍게도 안타깝게도 다 있는 거예요. 더 풀어야 되겠다. 더 읽어봐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읽었던 게 이제 여기까지 봤죠. 추가 근거의 불일치에서 비롯되고 그 추가 근거가 사실적 차원이 아니라면 규범적 차원의 것이다. 이거는 수출입 규칙에 따라 가지고 추가 근거의 불일치에서 비롯돼야 되고 더해서 사실적 차원의 것이 아니다까지 나와야지 규범적 차원의 것이다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일단 근데 여기서 사실적 차원의 것이라면 법관들의 불일치는 사실 다툼으로 환원된대요. 근데 여기 뒤에 있는 법관들은 사실관계를 공유하면서도 어떤 결론이 법적으로 옳은가를 두고 다투는 경우가 많대요. 즉 사실 다툼으로 환원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F랑 G가 결합해서 사실적 차원의 경우가 아니다라고 만들어지는 겁니다. F랑 G랑 결합해서 H로 이어지네요. F랑 G가 결합해서 H로 이어집니다. F랑 G랑 결합해서 H로 이어지지 않았죠? 틀렸다라고 그은 거예요. F랑 G랑 결합해서 H로 이어지지 않았죠? 틀렸다라고 놓은 거예요. F랑 G랑 결합해서 H로 이어지는구나. F랑 G랑 결합해서 H로 이어지는구나. 자, 그 다음에는요. 이제 DEHL인지 그게 아니면 여기에 A가 더 붙는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다시 A를 올라가 보니까 판단이 불일치하다면 의무론적 불일치거나 추가 근거의 불일치다라고 나와야 됩니다. 지금 A에다가 결합해야 되는 거는 의미론적 불일치가 아니다. 동시에 추가 근거의 불일치가 아니다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럼 A에 더해가지고 뭐가 나와야죠? 의미론적 불일치가 아니다. D가 붙어야 되는 거예요. A에다가 이렇게 D가 붙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거 없는 거 1번 지워져 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3번과 5번이 남게 됩니다. 3번과 5번이 남게 되는 거고 이제 3번, 5번 보니까 지금
너무 제가 이렇게 이것저것 표시에다가 또 표시하니까 좀 헷갈리죠. 2에서 m이 내려가는 거는 틀림없는 것 같아요. m이랑 i만 결합하는지 이제 여기서 다른 게 더 결합하는지를 따져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일단 i를 먼저 봤습니다. i가 여기 앞에 나와 있으니깐요. 그래서 여기다가 i라고 표시를 한 거예요. i에다가 일단 m이 더해져야 되겠죠. 근데 그다음에 뒤에 게 더 필요한지를 따져봐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i를 보니까 그 근거가 규범적 차원의 것이라면 근본적으로 도도 권리일 수밖에 없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m은 뭐라고 나오는 거죠? 규범적 차원의 추가 근거가 이제 불일치하는 것에 비롯되는 것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i랑 m이 결합하면 뭐가 나오죠, 여러분들? i랑 m이 결합하면은 어 불일치하는 것은 규범적 차원의 이제 추가 근거가 불일치하는 것에 대해서 비롯된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럼 도덕 원리라고 나와야 돼요. 도덕 원리다. 그럼 이제 그게 밑에 J로 이어지는지 봤는데 J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조건문이에요. 도덕 원리일 수밖에 없다면 법적 판단의 근거로 기능한다고 보아야 된다. 지금 I랑 M이 결합해 가지고 그게 조건문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I랑 M이 결합해 가지고 J로 떨어질 수는 없는 거죠. O랑 J랑 결합해서 J도 조건문입니다. 추가 근거가 근본적으로 도덕 원리일 수밖에 없다면 법적 판단의 근거로 기능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법적 판단의 근거로 기능한다고 되면은 법과 도덕은 통합하고 있다라는 결과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게 바로 N이네요. 그래서 여기다가 쓴 것처럼 J랑 K까지 다 있어야 되겠구나. 정답은 5번이다. 이렇게 골랐던 겁니다. 논증에 대한 패턴 이해 그리고 그 지식 연결이 있어야지만 정확하게 풀 수가 있습니다. 23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풀어주시면 5번이라고 고를 수가 있는 문제였어요. 자, 23번 이렇게 풀면 되는 거고요. 24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증에 대한 분석이라고 되어 있네요. 기억 한번 볼게요. A가 동의해야 합니다. A가 뭐라고 말하는지를 보니까요. A는 지금 동의하는 게 이거예요. 가설 검증을 위해서 을이 갑의 지문별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이건 조건문으로 나와 있는 게 아니라 가설 검증에 대한 원리를 찾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뭐를 찾아야 된다고요? 결국 추리논증, 추론의 본질은 원리예요. 어떤 원리를 찾아야 되겠다고요? 가설 검증을 할 때 사용하는 근거에 대한 원리를 찾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위에 올라가 보니까 A랑 B가 있습니다. 일단 볼 때 공통된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보니까요. 지금 휴대폰 위치 분석가가 있고요. 그다음에 갑은 지문 분석가예요. 근데 갑이 검증할 때 을의 작업 결과를 포함해도 되는지에 대한 논증입니다. 그리고 A는 이제 뭐를 봐야 된다고요? 가설 검증의 원리를 봐야 되는 거예요. 원칙, 가설 검증할 때 관련된 모든 증거를 활용해야 된다가 원리예요. 그거를 통해 가지고 이제 지문 분석과 더불어서 갑은 을까지 활용할 수가 있다. 중요한 것은 검증 신뢰도를 높이는 게 최우선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증거를 활용해야 된다는 원리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을 역시도 자신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모든 증거 다 활용할 수 있겠죠. 갑의 지문 분석 결과도 이용할 수가 있을 거예요. A는 동의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억 없는 거 이렇게 지웠습니다. 니은 보니까요. 병이 갑의 이것만을 고려해서 판단을 내리는 경우에도 갑이 중요한 거는 P를 따라서는 안 된다. 그럼 언제 P를 따라서는 안 되는지를 봐야죠. 자, 밑에 보겠습니다. B. 갑이 이렇게 했을 때 사실이다. H에 대한 검증 신뢰성을 높인대요.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 P를 따른다가 아니라 P를 따르는 것이 항상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오진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바람직하지 않는 경우에는 P를 따라서는 안 되겠죠. 밑을 보니까 일례로 갑과 을의 의견을 각각 고려해요. 그런 경우에 만약에 갑이 을의 분석을 활용하여 의견을 제출하면은 병 누군지 보니까 판사예요. 판사가 한 증거를 두 번 고려하는 편향된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줄긋지 않는 것도 실제로 문제 풀 때 다 생각하면서 한 거예요. 그대로 따라가면서 이야기 드린 겁니다. 줄긋지 않고 그냥 눈으로 확인했을 뿐이에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병은 편향된 판결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P를 따르는 게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으니까 안 따르는 게 나을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병이 갑의 의견만을 고려해서 판단해요. 갑만을 고려합니다. 을의 분석을 활용하는 경우 한 증거를 두 번 고려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갑만을 고려하는 경우라고 하면은 P를 활용해서 따라서는 안 될까요? 오히려 아까 전에 다른 증거도 활용하면 신뢰성을 높인대요.
한진 것만 활용한다고 하면은 B를 따라서는 안 된다라고 B가 말한다고 그렇게 판단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니은 틀린 겁니다. 원리를 통해서 판단한 거죠. 언제 P를 따라야 되는지를 찾으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어 지금 둘 다 판단하려고 할 때 만약에 상대편까지 고려하면은 결국 한진거 2번 고려한 거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지 않고 갑의 의견만 고려한다라고 하면은 P를 따라서는 안 된다고 B가 동의할 거라고 우리가 볼 수는 없는 거죠. 니은 지워 주세요. 정답은 몇 번이다? 1 번이다. 이렇게 풀어 주시면 됐습니다. 자, 그다음 다음 문제 25 번으로 이제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5 번. 다음으로부터 추론한 것으로 옳은 것이라고 되어 있네요. 추론입니다. 자, 밑에 보니깐요. 일단 신호를 통해 모든 발신자 유형을 식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자, 신호를 통해서 발신자 유형 식별이 어떻게 되는지 봐야죠. 일단 원리를 올라가서 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제일 처음에 사적 정보와 관련해서 여기 유형을 찾아야 되는 여기 유형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유형이라고 하네요. 유형 관련해서 신호 발송 게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호가 발신자와 수신자에게 이렇게 나뉘는 거다라고 파악을 했습니다. 지금 식별에 대한 거 나오는데 뭔가 원리가 딱 나와 있지 않은 것 같고 조건문도 아니니까 원리 파악해야 되겠다고 읽으면서 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것은 분리 전략이 있고 합동 전략이 있네요. 분리 전략은 발신자가 유형별로 상이한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A, B 두 유형 X, Y 분리 전형 두 개 다 A가 X, B가 Y를 보내는 거네요. 합동 전략은 A든 B든 동일한 신호를 보내는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부 유형은 합동 전략과 동일하게 보내고 일부 유형은 다른 거를 보내는 거 혼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발신자 유형의 식별을 계속 찾으니까 이제 여기 나오네요. 분리 전략을 쓰면은 식별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유형별로 서로 다른 신호를 보이기 때문이다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는요. 단순한 조건문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이제 논증이 나올 때는 조건문적으로 봐야 되는 거고 이건 논증을 어떤 원리에 적용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너무 논증처럼 보면 좀 힘들어요. 유형식별의 원리, 유형식별의 원리 왜 분리 전략을 보면은 유형별을 식별할 수가 있다고요? 유형별로 서로 다른 신호를 보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발신자 유형이 A, B, C 3개예요. 근데 신호가 X, Y 2개예요. 그럼 어떤 게 가능한가요? 이게 돼야지 발신자 유형을 식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유형별로 서로 다른 신호를 보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호를 통해 가지고 모든 발신자 유형을 식별하는 거 가능한가요?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유형별로 서로 다른 신호를 보낼 수가 없어서 누군가는 겹쳐야 되는 거죠. 합동 전략을 쓴다라 그래도 겹치니까 구분 못하고 분리 전략만 해야 되는 건데 분리 전략을 쓸 수가 없는 거죠. 아, 불가능하구나. 이렇게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논증의 조건문식 사고에서 벗어나서 원리에 적용해서 판단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유형식별의 원리 뭐라고요? 유형별로 서로 다른 신호를 보낼 때 가능한 거예요. 그럼 기억 이제 불가능한 거 맞구나. 기억 없는 거 지워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한번 볼게요. 발신자 유형이 A, B, C 3개예요. 보낼 수 있는 신호가 X, Y, Z 3개예요. 합동 전략의 개수는 9개다. 합동 전략 위에 원리 한번 볼게요. 합동 전략은 동일한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럼 합동 전략은 동일한 신호 보내는 거잖아요. 유형이 A든 B든 동일한 신호. 분리 전략과 달리 발신자가 동일한 신호예요. 합동 전략은 뭐겠어요? 자, 여기 밑에 혼성 전략 보니까 일부 유형은 동일한 신호, 일부 유형은 유형별로 다른 신호가 혼성 전략이니까 합동 전략은 다 똑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신호가 X, Y, Z 3개면은 합동 전략도 3개가 되겠죠. 9개가 아니라. 그래서 니은 지워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디귿까지 판단을 했죠. 여기서도요. 혼성 전략은 신호의 개수가 발신자 유형의 개수보다 작을 때만 쓸 수 있다. 신호의 개수가 더 클 때도 몇몇 유형은 유형별로 다른 신호를 보내고 일부 유형은 동일한 신호를 보낼 수는 있을 겁니다. 작을 때만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워지고 정답은 1번이다 라고 문제를 푼 겁니다. 자, 이렇게 25번까지도 해설해 봤습니다. 조금 쉬고 이어서 26번부터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